오늘은 한국인들이 틀리기 쉬운 영어 단어들의 진짜 발음과 강세를 배워볼게요. 1시간 동안 총 30개의 단어를 알려드리고 정말 많은 소리 규칙도 배울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우리 아까 했던 아바타. 자, 일단 단어 철자가 이래요. 그러면 철자만 봤을 땐 정말 아바타 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렇게 소리를 왜 안 내냐고. 이거는 영어의 문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발음기호라는 게 있죠. 그래서 발음기호를 한번 볼게요. 발음기호를 봤더니 소리 어떻게 난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avatar. 이렇게 소리 는데요. 아바타. avatar. 완전 다른데? 이거잖아요. 자, 일단 이런 단어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사실은 발음이라기보다는 강세예요. 발음은 살짝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강세가 틀리면 이들은 너무너무 헷갈려 합니다. 아바타 이런 거는 한국어로 치면 정박이죠. 따따따. 그런데 영어는 엇박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강세가 어디 있냐면 발음 끼워 보면 여기 찍혀 있죠. 여기다 강세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라라 요 리듬이 돼요. 다라라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avatar. avatar 이렇게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가 아니라 자, 이 V 다음에 오는 발음기호를 슈아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슈아는 아예 소리를 안 낸다고 생각했을 때 정확해요. 그래서 아바타가 아니라 avatar, avatar, avatar 이렇게 소리 내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듣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Ava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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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라떼 주세요.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라떼, 라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라떼야. 그냥 라떼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어원 자체가 사실은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라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들은 미국인들은 자기들 귀에는 라테로 들린 거예요. 라떼인데 왜 라테로 들려? 이거는 그 나라 사람들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맥도날드를 일본 사람들은 마그노 도날드로 들리는 이유가 본인들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래요라는 건 그래요. 그런데 우린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어원의 소리가 아니라 영어의 소리를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떼가 영어에서는 발음기호를 보시면 latte, data 요 리듬이에요. data, latte. 오케이? 그래서 라떼 아니고 la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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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요리법 뭐 이런 걸 할 때 레시피 주세요. 레시피라고 하잖아요. 얘도 철자가 어떻게 쓰였어요? 철자를 보면 레시페라고 읽어야 돼요. 레시페. 스페인어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스페인어가 우리 입장에서는 배우기가 훨씬 더 쉬워요. 레시페라고 안 하고 얘네는 어떻게 읽어요? 발음 끼워 볼게요. 발음 끼워 어떻게 나왔어요? 역시 다라라 요 리듬이고 recipe. 다라라. recipe. 우리도 레시피 주세요 라고 하지만 따따따 리듬이 아니라 다라라. 요 강세 리즘을 지켜줘야 돼요. 다라라. recipe. 다라라. recipe. 잘하셨어요. 영어는 리듬 베이스 언어이기 때문에 리듬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을 그들이 못 알아듣고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듬에 맞추는 훈련들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박수도 많이 치고 Rec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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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우리 좋아하는 이게 뭐예요? 그쵸? 초콜릿. 그쵸? 초콜릿. 철자대로 하면 우리가 발음하는 초콜릿이 사실은 맞아요. 그쵸? 자, 그런데 어떻게 소리 낸대요? 발음기호를 볼게요. 발음기호를 봤더니 chocolate. chocolate. 거의 이음절로 소리를 내죠. 그쵸? 모음이 두 개예요. 그래서 data 리듬의 chocolate. chocolate. 이렇게 소리가 나오죠. 초콜릿, choco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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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샀어요. 아마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자, 근데 실제 아마존은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볼게요. Amazon.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아마존으로 들리세요? 그렇게 안 들리죠? 어떻게 들려요? Amazon, Amazon, Amazon 이렇게 들리죠. 일단 발음 기호를 보면은 에 발음이에요. 아가 아니라 그렇죠? 에, 그 다음에 M 다음에 슈아가 나왔어요. 없다 생각하세요. 모음 그냥
am 하고 그 다음에 zon, 바로 zon 하는 거예요. 강세는 다라라, 아마존 아니고 다라라, Amazon. Amazon. 스케줄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 스케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스케줄 이렇게 정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들은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세요. Schedule. 어떻게 소리 들려요, 여러분? 물론 우리 귀에 발음은 스케줄로 들릴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강세예요. 강세가 틀리면 못 알아들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스케줄 하면은 3음절로 소리 내는 건데 발음 기호로 봤을 때 얘는 2음절이에요. 강세의 다라 리듬인. 그러면 schedule 이렇게 소리를 내셔야 돼요. 스케줄, schedule. 소리 완전 다르죠? 똑같은데 이러실 수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말한 것 같은데 스케줄, oh, I'm sorry 라고 해서요. 그쪽에서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써줬어. 이거 했더니 oh, schedule. 그럼 우리 귀에는 똑같은데 괜히 난리야. 인종차별? 막 이렇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은 똑같은데 느낌인데 발음은. 그런데 강세가 틀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Schedule.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우리도 못 알아들을 수 있고 그들이 우리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부케. 그쵸? 부케. 우리 그 웨딩 마치 할 때 부케 한다고, 부케 들잖아요. 부케. 그쵸? 일단은 철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어떻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철자만 봤을 때. 부큐에트?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죠? 그쵸? 너무 영어는 짜증나. 그쵸? 자, 그런데 발음 기호는 일단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들어보세요. Bouquet. Bouquet. 깜짝 놀라죠? bouquet, the da, 요 리듬이에요. the da, bouquet가 아니라 bouquet, 요 리듬이란 말이에요. 당황스럽죠. 그쵸? 아무리 내가 부케라는 단어를 알아도 내가 소리 낼 줄을 모르면 부케 못 알아들어요. 부케. 얘네는 이게 익숙한 민족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왜 언어에 대한 센스가 없네, 뭐 문맥에서 네가 알아들을 수 있지 않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가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소리 내줄 때 잘 애써서 들으면 문맥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진짜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 언어를 하면 그 나라 언어에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 언어의 기본은 소통이니까. 근데 발음보다 중요한 건 강세 리듬이라는 겁니다. Bouquet. Bouquet. 자, 그 다음에 우리도 데뷔했어. 저 가수가 데뷔했대. 이런 말 하잖아요. 자, 데뷔했대. 이거는 뭐 원래 한국어였을까? 막 외래어는 이런 게 헷갈려요. 원래가 뭐였지? 한문이었나? 막 이런 거. 자, 그런데 데뷔했어의 데뷔는 영어였어요. 자, 영어 철자를 한번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데뷔. 그죠? 데뷔. 그죠? 자, 소리 어떻게 내는지 들어볼게요. Debut. 어떻게 소리 들려요? debut. 이렇게 들리죠? 다라. 발음 기호 보시면 다라 리듬의 day. debut. 이렇게 소리 들려요. 그죠? debut. Debut. 자,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주세요. 에스프레소 주세요. 우리 또 많이 하는 외래어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소리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볼게요. Espresso.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비슷한 것 같아요. 발음 기호상 되게 희한한 거는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건 강세인 거죠. 에스프레소. 다다다다다. 정박이 아니라 발음기로 봤더니 어디에 강세가 찍혀 있어요? 다다라. 요 리듬이에요. 바나나 리듬이에요. banana. 다다라. espresso. 자, 요거 같이 저랑 해볼게요. 다다라. banana. espresso.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리듬이에요. 시작. 다다라. banana. espresso. 이렇게 리듬이 타줘야 돼요. espresso. Espresso. 자, 그 다음에 카페 갈래? 카페? 물론 이것도 이 카페라는 것도 어원이 이탈리아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걸 들은 미국인들은 얘를 소리를 어떻게 내기 시작했냐면 Cafe. 이렇게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카페라고 하죠.
왜냐하면 철자상은 카페가 맞아요. 그쵸? 그런데 발음 기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소리 내야 될까요? 네, cafe. cafe.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얘네. 그쵸? 카페잖아. 카페잖아. 철자가 카페야. 근데 왜 cafe 하는 거야? 얘네가 그렇게 들린다는데요, 뭐. 그쵸? 그래서 발음으로 봤을 때 ca고요. fe고 강세는 뒤에 있어요. the cafe. cafe. 자, 이제부터는 조금 재수없게 친구한테 한번 해볼까요? cafe 갈래? 죄송합니다.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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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인을 못 먹어요. 나 카페인 있는 음료 못 먹어. 카페인 우리도 정말 많이 쓰잖아요. 카페인. 그죠? 일단 철자를 보면 카페인이 맞아요. 그렇게 읽어야 돼. 카페인이라고. 그런데 원어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읽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Caffeine. Caffeine. 왜 이렇게 읽는 거야 도대체? 발음 기호가 이렇거든요. 발음 기호는 어떻게 생겼어요? 애플 사운드죠? caffeine. F예요. caffeine. 요게 발음이에요. 저 먼저 따라해보세요. caffeine. 잘하셨어요. 여기서 리듬을 입혀볼게요. data. 요 리듬이에요. data. caff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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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예요. 카페인 아니고 caff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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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나 발레 공연가 우리 딸이 발레 하잖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발레는 영어로 뭐야? 발레인가? 들어볼게요. Ballet. 뭐야? 자, 일단은 이 발레의 철자는요. 얘만 보면 발레트라고 읽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발음 기호 보니까 어때요? ballet래요. ballet. 자, 역시 애플 사운드예요. 그래서 발레가 아니라 턱이 툭 하고 떨어지고 스마일이에요. ballet. 요거예요. 자, 리듬은 the da 뒤에 강세가 있어요. ballet가 아니라 the da. ballet. ballet. the da. ballet. 여러분 리듬 강세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발레! ballet. Ballet. 자, 나 지금 카오스 상태야. 카오스에 빠졌어.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카오스로 읽어야 될 것 같아. 철자를 보면. 그쵸? 카오스잖아요. 정말 완벽하게. 자, 그런데 어떻게 들리나 들어보세요. Chaos. Chaos.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카오스를 생각하는데 쟤는 자꾸 chaos라고 하잖아요. chaos. data. chaos. data. chaos. Chaos. 자, 그 다음에 샴푸. 우리가 여행 가면 샴푸 주세요. 샴푸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샴푸라고 안 하고 강세가 중요해요. 얘는.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Shampoo. Shampoo. 뭐라 그래요? 샴푸.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쵸? 샴푸. 강세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the da 요 리듬에 샴푸. 샴푸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샴푸. Shampoo. Shampoo. 쿠폰이요. 쿠폰도 마찬가지로 쿠폰 주세요. 쿠폰 발급해 주세요. 쿠폰 요건데 그들은 실제 어떻게 소리 내는지 들어볼게요. Coupon. 자, 어떻게 들려요? 쿠폰. 일단은 발음 기호만 보면 우 사운드의 폰이에요. 그쵸? 자, 리듬은 data. 요 리듬이에요. 강세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data, coupon, data, coupon. 그 다음에 또 다른 꿀팁 소리 규칙은요. 프 사운드의 강세가 없으면 약간 된 소리, 뿌 같은 된 소리를 내면 편해요. 그래서 coupon, 빠빠빠빠. 그쵸? coupon. Coupon.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진짜 못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읽기도 좀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장르. 이 영화의 장르가 뭐냐면 요 장르라는 거.
요거는 왠지 프랑스에서 왔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영어의 철자는 일단은 이래요. 근데 이것만 보면 어떻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철자만 보면. genre?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죠? genre? 그쵸? 자, 그런데 어떻게 소리 내는지 들어보세요.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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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 genre. 장르, genre. 완전 다르죠. 그래서 절대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자, 일단 발음기호로 먼저 볼게요. 이 발음기호에서 3자의 발음기호가 있는데 이 3자 발음기호는 여러분 조용하세요 할 때 쉬, 요 발음기호에 쌍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쉬, 요 상태에서 성대만 올리시면 쉬, 요 사운드예요. 요 3자 사운드는 대부분 영어에서도 불어에서 온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리가 약간 뭐랄까 좀 느끼해요. beige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3자 사운드는 강세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genre가 강세가 있는 유일한 단어예요. 자, 그래서 요 사운드의 아 사운드예요. genre 요 단어죠. 천천히 해볼게요. genre 천천히 한 다음에 리듬 타보는 거예요. data 리듬 요거죠. data genre 요 정도 되면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나씩 이 소리를 배우고 나면 이 소리를 배우는데 막 몇 년이 걸리고 그러면 저도 안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소리 튜닝 커리큘럼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요거 5개월밖에 안 걸려요. 표준 진도가 5개월이에요. 이 정도면 배울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소리가 바뀌고 내가 하는 무슨 말이든 다 알아듣고 그들이 하는 말도 내가 잘 알아듣고 이러면 소리는 배워야 돼요. 반드시 내 인생에 한 번은 배우셔야 돼요. genre라고 내가 소리 내는 거랑 장르 몰라? 장르 you don't know 장르? 이렇게 해봤자 서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써주죠. 써주면 genre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뭐야 처음 듣는 건데 얘는 완전 처음 듣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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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잘 먹는 샴페인이죠. 샴페인. 그쵸? 자, 근데 그들은 어떻게 소리 내는지 들어볼까요? Champagne. Champagne.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발음의 느낌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강세예요. 자, 리듬 강세가 어디에 있냐면 발음기호를 보시면 뒤에 있어요. 그래서 the da 요 리듬이고요. 천천히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champagne 천천히 sh champagne 요거거든요. champagne 요렇게 천천히 하면서 좋은 기간을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듬을 타죠. the da champagne the da champagne 이렇게 하면 샴페인 이거랑 샴페인 요거랑 리듬이 달라요. 샴페인 3음절 아니고 the da 2음절 샴페인 Champagne. Champagne.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서로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요트. 너 요트 타봤니? 요트. 그런데 얘들은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Yacht. 뭐래요? yacht. 요트, yacht. 요트, yacht.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소통을 해요? 그쵸? 자, 이 발음 기호를 보자면 Y 사운드,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야가 돼요. yacht. 음절은 모음이 하나니까 1음절이에요. hot 얘랑 똑같죠. hot, yacht 이거를 요트 하는 순간 2음절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들은 너무너무 헷갈려요. Yacht.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먹는데 발음 보고 깜짝 놀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마요네즈예요. 마요네즈. 그들은 어떻게 소리 내는지 들어보세요. Mayonnaise. Mayonnaise. 뭐래요? 마요네즈래요? 아니죠. 뭐래요? Mayonnaise. Mayonnaise. 요거는 여러분 일단 철자를 보시면요. 마요네즈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마요네즈.
이래서 영어가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런데 발음 기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래요? mayonnaise. 이렇게 나왔죠. mayonnaise. 그쵸? 자, 그럼 리듬 자체는 다라라. 요 리듬이에요. mayonnaise. 다라라. mayonnaise. 또 이것도 아니고 mayonnaise. 다라라. mayonnaise. 이렇게 소리 내셔야 돼요. 그래서 마요네즈 아니고 뭐라고요? mayonnaise. 그쵸? 이렇게 소통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달라서. Mayonn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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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リフリガレイター、シーセルズ、シーシェルズ、ハイザシーショア。 My father, my mother, and my brother. 자, 여러분 어떻게 마냥 재밌게 보셨나요? 요즘 들어서 그 일본인들이 영어 발음하는 그런 밈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약간 유행처럼. 그리고 우리가 댓글에 이건 진짜 나도 못 알아듣겠다. 어떻게 이렇게 발음을 하니 일본인들은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세계적으로 영어 시장에 돈을 가장 많이 쓴다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특히 이런 문제를 겪는 걸까요? 도대체 뭐의 문제인 걸까요? 일본인과 한국인의 가장 큰 문제는 rhythm stress예요. 물론 우리 한국 사람보다 일본 분들이 훨씬 더 못하는 게 pronunciation 부분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이 pronunciation, stress, rhythm 이게 다 힘든 거고 그나마 우리는 좀 pronunciation은 조금 그래도 어디서 많이 배워가지고 그래도 좀 할만한데 여전히 rhythm, stress는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발음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원어민이 못 알아들어.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이 소리에 있어서 중요한 게 리듬과 스트레스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candle. 자, 이 단어는요, 여러분, 제 첫 번째 책에도 썼던 뭔가 history가 있는 단어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제 생일을 맞이해서 친구들이 이제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요. 한국인 유학생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생일 파티를 열어줬는데 한 친구가 레스토랑에서 케이크는 갖고 왔는데 초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초를 좀 빌려야겠다 이 레스토랑에서 라고 생각하고 웨이트리스한테 가서 Can I borrow a candle? 이라고 한 거예요. Can I borrow a candle? Candle what? I'm sorry what? 이라고 하니까 ca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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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le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엔 못 알아듣고 이 친구가 종이에 써줬어요. 그랬더니 웨이트리스가 뭐라고 하냐면 Oh, candle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데 괜히 난리야. 인종차별하고 난리야.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듣기에는 똑같은 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왠지 발음은 잘한 것 같거든요. candle. 그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못했던 거는 강세 리듬을 제대로 못 타서 그런 거예요. candle, candle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내요? 리듬과 강세를 타지요. 일단 발음기호를 보시면 항상 발음기호에 강세 있는 부분은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에 점이 찍혀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앞에 강세를 줘 라는 거고요. 강세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 길이도 길어야 되고요. 여기서 제대로 훅 하고 뱉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엇박이 일어나야 리듬이 생깁니다. 자, 이 리듬을 잘 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다다다예요, 여러분. 다, 다. 다라 이런 리듬을 타보세요. 내가 이걸 하면서 리듬감이 몸에서 느껴져야 돼요. 다, 다, 다라 저랑 리듬을 같이 몸을 움직여 보세요. 다, 다, 다라 Go, can, candle can, candle 이렇게 리듬을 타야 그들의 귀에 들립니다. 여기서 대단히 제가 발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어요. 그쵸? 물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오늘의 토픽은 스트레스 리듬이기 때문에 발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스트레스 리듬만 바꿔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외국에 갔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봐요? 스트레스 리듬을 과하게 바꿔보세요. 내가 강세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면 candle, candle 근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candle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시도해 보는 거예요. 뭐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리듬과 강세를 해보려고 하시면 오히려 여러분이 캔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알아들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 잘 기억을 해두세요. 들어볼까요? My candle, my candle, my candle. Good night, candle. Good night, candle. Good night, candle. 그렇죠? 원어민 그렇게 얘기하죠. 캔들 이렇게 안 하고 candle.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라는 단어예요. 배터리. 특히나 우리가 사실은 어떤 단어가 오히려 발음하기가 어렵냐면요. 한국어로 외래어처럼 쓰는 그런 영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어들이 오히려 우리가 발음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쓰던 버릇이 있어서. I wanna buy a 배터리. 왠지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배터리가 나한테 너무 익숙해서. 그렇죠? 이것도 역시 강세 리듬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일단 발음기호를 보세요. 발음기호 보면 어디에 찍혀져 있어요? 다 앞에 찍혀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모음이 3개예요. 3음절이고요. 그럼 리듬이 어떻게 돼요? 다라라. 요 리듬이에요. 다시 시작. 다라라. 요 리듬이에요. 이런 리듬을 타셔야 돼요. 내용 악센트 항상 길이감 있게 뱉어줘야 돼요. 다라라.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손을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길게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다라라. 이렇게. 그리고 영어를 넣어볼게요. 발음이 살짝 무너져도 강세만 바뀌어도 잘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라라. battery. 다라라. battery. Low battery. Low battery. Low battery. One battery, please. One battery, please. One battery, please. 자, 그 다음에 리듬과 강세 때문에 원어민들이 우리의 소리를 못 알아듣는 또 대표적인 단어 하나가 바로 또 이 단어예요. police. 보통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발음을 많이 하냐면 우리도 police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police. 그러다 보니까 앞에 강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police. 게다가 오 같아. 오니까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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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e station. police.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세가 바뀌면 이들은 너무 당황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리듬이 익숙한 민족이기 때문에 리듬 있게 안 해주면 굉장히 헷갈려져요. 발음은 조금 뭉개져도 리듬 강세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자, 그럼 발음 기호를 보면 강세가 어디 있어요? 뒤에 있죠? 그쵸? 그럼 리듬이 어떻게 돼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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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런 엇박 느껴주세요, 여러분. 엇박? 그 사실은 박치, 음치 이런 분들이 영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이렇게 리듬 타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다, 다, 다. 자, 타보세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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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러면서 리듬을 못 하세요. 그럼 이번 생에 영어는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탤런트는 연습을 하면 늘어요. 방식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연습을 하면 늘어요. 음치도 노래교실 다니면 음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들보단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남들처럼 똑같이 공부해서 나는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리듬을 탄다라고 하면은 한번 신명나게 타보셔야 돼요. 다, 다, 다. 이 리듬에 맞춰서 해볼게요. Liz, Liz, police. Go.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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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Go. Liz, Liz, police. Police, police. police, police.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스닝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police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들이 police를 하면은 괴리감이 너무 크니까. 그죠?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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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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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이 쓰는데 원어민이 듣기에는 맨날 틀리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coffee. 생각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F 사운드를 굉장히 못합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보통 아니야, F 그거 아니야.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설명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아니야.
F는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얘는 개소금이라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샜다가 뱉어주셔야 돼요. 윗니가 아랫뉴스를 물고 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호흡을 멈췄다가 여러분이 터진 거예요. 이런 걸 스탑 사운드라 그래요. 소리의 특징을 알고 여러분이 훈련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F는 계속 세다가 뱉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고 세야 돼요. 그리고 뱉으셔야 돼요. 그래서 coffee 세면서 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coffee 이러면 원어민이 듣기에는 스탑 사운드인 P로 들릴 수가 있어요. copy 게다가 copy라는 단어도 있는 거 아시죠? copy, copy, 그죠? copy, B. 선생님 저는 F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copy로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지 않아서 그래요. 숨을 멈췄다가 터지니까 copy, P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coffee.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F도 F고요. 그 다음에 역시 리듬이죠. 다라 리듬 타서 잘해주세요. 세야 돼요. 다라 go coffee 이렇게 연습 많이 하도록 할게요. Coffee. 이번에 이 단어는 어떤 분이 내가 외국에 나갔는데 이 단어를 내가 이거 진짜 너무 먹고 싶어서 주문하고 싶었는데 결국 주문 못했잖아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보통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크로와상이라고 불러요. 크로와상. 우리가 아까 일본 사람들이 리프리가레이터. 뭐야 왜 저렇게 발음해 했잖아요. 이 크로와상이 그런 느낌이에요. 크로와상. 그쵸?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Hey, my croissant. Hey, croissant, sure. 이렇게 소리를 내면 아마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listening이 여기서 안 되는 거고요. 갭이 이렇게 크면 안 돼요. 내가 말을 했어요. one croissant please. 못 알아듣죠. 그쵸?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뜻을 사전에서 찾는 것처럼 발음 기호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익히셔야 돼요. 오케이? 자, 발음 기호를 한번 볼게요. 모음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2개 있죠. 그럼 이음절이어야 돼. 근데 우리는 크로와상 4음절로 해요. 갭이 너무 크잖아요. 2음절짜리를 지금 4음절로 하고 있으니까 크로와상. 그래서 2음절로 소리 내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발음 기호를 보면 강세가 뒤에 있는 2음절이에요. 크로. 여기는 강세가 없어요. 크로. 강세 없이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크로. 그 다음에 뒤에 거에다 빵 하고 가죠. sound. 그쵸? 자, 그럼 얘는 리듬을 타면 어때요? 다. 이렇게 엇박을 타셔야 돼요. 따, 크라산트, 따가 아니라 다. 이 엇박의 리듬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다라 리듬보다 다 리듬이 훨씬 더 어려워요. 다. Go, sant, croissant.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My croissant. Hey, my croissant. Hey, croissant, sure. Hey, croissant, sure. 자, 우리 이제까지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다는 단어들이죠, 사실. 그쵸? 여기서 모르는 단어 아마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 단어들이 내가 제대로 정말 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거구나. 단지 인종차별의 문제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훑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본 단어들을 과연 내가 제대로 소리를 알고서 소리를 내는 걸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사실은 소리 발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리듬 강세 선생님한테 배워본 적 없어요. 그쵸? 발음 기호 보는 법 배워본 적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못 알아듣네? 당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종차별이야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소리 교육은 굉장히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한 번은 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번 영상에 있는 단어만이라도 제대로 연습을 꼭 해두세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팍 좋은 소리로 나올 수 있게끔 연습해 두시면 언젠간 써먹고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That's my question actually. So how you focus on the trade and economic issues with Japan? Will you ask Japan to do more, or will you change your tone? I really don't understand you. How will you focus on trade and economic issues? Trade with Japan? Yes. 자, 어떻게 여러분 영상 잘 보셨어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기자가 백악관을 갈 정도면 엄청난 수준의 분들일 거예요. 그쵸? 영어를 조금 잘해서는 아마 가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잘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백악관 기자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들어봤을 때 쓰려고 하시는 어휘라든지 어떤 표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어휘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돼요. 자, 제가 항상 이런 상황에서 예로 드는 게 있어요. 어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두 명의 A하고 B의 외국인이 있다고 쳐봐요. 고생 끝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하잖아. 우리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코칭 캄네라고 들어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는 누가 더 유창하다고 말을 할까요? 그렇죠. 고급진 어휘를 쓰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의사소통이 되는 데 있어서 스무드하고 편안하게 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발음이 조금 뭉개져도 강세 리듬만 제대로 조금 타도 유창하게 들려요. 그래서 리듬 강세가 기초예요. 이게 가장 여러분의 영어 소리를 빠르게 바꿀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물론 여기다가 발음까지 정확하면 뭐 더할 나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단어는 4개가 있는데 이 4개는 강세 리듬 너무 중요하고요. 어쩔 때는 발음도 좀 신경 써야 되는 단어들도 있어요. 아무리 강세 리듬을 잘 처리한다고 해도 그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그런 거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이 오히려 발음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쵸?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아우, 저분은 너무 카리스마가 넘쳐. 카리스마. 이렇게 소리를 낼 때 어때요, 여러분? 카리스마. 일단 4음절로 우리가 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근히 맨 앞에다가 강세를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그쵸? 카리스마. 자, 일단은 카리스마. 4음절일까요? 발음 끼워볼까요? 3음절이에요. 그쵸? 스 여기다가 으 사운드를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음절이 추가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름. 어머, 아니었어? 와, 이거 여기에 강세 아니었어? 아니죠. 여기는 강세도 아니고 게다가 슈아 사운드예요. 힘이 빠지는. 그러면 강세가 어디 있어요? 2음절에 있네요. 그래서 charisma. 이렇게 소리를 내셔야 돼요. 카리스마 아니고요. charisma. 이렇게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카리스마 아니고 뭐라고요? Charisma. charisma. He's got charisma. He's got charisma. He's got charisma. You have zero charisma. You have zero charisma. You have zero charisma.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정말 제가 코칭을 하면서 너무 처음에 잘 안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이 단어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소리를 내시냐면 제로. 맨 처음에 소리 내시는 방법. 제로라고 소리를 내세요. 제로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정말 너무 크죠. 왜냐하면 제로, 지읒이라고 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지읒이 아니라 영어의 zoo 사운드예요.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이렇게 소리를 내면 못 알아들 가능성 너무 많고, 제로 거기다가 강세 리듬을 타지 않으면 그들은 이럴 가능성이 너무 크죠. 왜냐하면 너무 다르니까. 일단 먼저 들어보세요. 자, 이 발음 기호를 먼저 보시면요. ear 사운드예요. ear 사운드. 이 모음이 따로 있어요. zero. 그 다음에 음절의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음절 구분을 만약에 zero 이렇게 하면은 또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zero,
zero 또 이렇게 소리를 내세요. 그래서 음절 구분이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해요. 이 음절 구분은 zero, R 사운드까지예요. 그리고 zero 그 다음에 모음 o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따로따로 떼서 연습하세요. zero, o. 근데 힘이 안 들어가니까 o, zero. o 아니고 o예요. zero, o. 그 상태에서 조금씩 간격을 붙여볼까요? 시작. zero, o, zero, o, zero, o, zero, o, zero, o, zero, zero. 이렇게 소리를 내셔야 돼요. 제로 아니고 zero. Zero, zero,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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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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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 zero, zero. 까메오. 그 사람 그 영화에서 까메오로 출연했잖아 라는 말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he is a cameo, 라고 하면 100% 못 알아듣습니다. 절대 못 알아들어요. 까메오. 일단은 발음도 좀 그렇지만 까메오 완전 리듬이 없죠. 까메오. 소리의 괴리감이 너무 커요. 먼저 들어볼게요. 우리는 까메오. 그들은 Cameo. 그렇죠. cameo. 발음 기호를 보시면 애플 사운드예요. cameo. 이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조금씩 붙이세요. 다라라. cameo. 이렇게 리듬 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라라. cameo. Oh, it was a very good cameo. 자, 그래서 여러분의 영어 소리를 좋게 하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는 리듬 강세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리듬 강세. 이것만 바뀌어도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으신 영어 스피킹 시험, 예를 들어 오픽 같은 시험에서 성적이 바뀝니다. 그냥 순식간에 바뀝니다. 2주밖에 시간이 없다면 리듬 강세를 가르칠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신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소리를 좀 더 바꿔주시지요 라고 한다면 리듬 강세에다가 이런 하나하나의 자음과 모음의 정확성을 가르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완전히 원어민스럽게 바꿔주시지요 라고 한다면 발성과 호흡을 가르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리가 튜닝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리듬과 강세만 잘 타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소리에서 충분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는 만들 수 있다는 거. 최소 필수 조건이에요. 리듬과 강세는. 첫 번째 단어 뭐예요, 여러분? 식당이잖아요. restaurant. 이것도 말할 줄 알아야겠죠.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길다.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레스토랑. 이렇게 소리를 낸답니다. 그러면 음절은 일단 그렇게 냈나 한번 볼까요? 음절의 개수가 모음이라 그랬죠. 모음 하나, 둘, 세 개. 몇 음절? 3음절. 레스토랑 몇 음절? 4음절.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3음절로 여러분 소리를 내야겠고요. 그런데 강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리듬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요렇게 지금 리듬이 나오겠죠. 짜라라. 요 리듬이에요. 그래서 앞에 뱉고 마시고 요 호흡으로 여러분 훈련을 하시면 돼요. R 사운드는 이렇게 뱉어주셔야 돼요. 아주 천천히죠. 여러분 요거 우리 소리 튜닝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음을 슈아라고 합니다. 슈아라는 모음은요. R 앞에 있으면 소리 없다 라고 해줬을 때 소리가 편해져요. 그래서 소리를 낸다고, 모음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T에서 R로 가다 보면 그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레스토랑이 아니라 restaurant. 그냥 T에서 R로 바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restaurant. 이런 식으로 그냥 2음절로 처리를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3음절의 느낌을 살리면서 여기 약간 내가 만들어준 자연스러운 모음이 껴있다라는 느낌을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라라 요 리듬이죠. restaurant.
이렇게 먼저 좋은 기간 기억해. 이런 시간을 먼저 꼭 가지세요. restaurant. 발음 기호 하나하나 보면서 내 입을 한번 움직여 보는 거예요. restaurant. 이렇게 연습을 했으면 이제 리듬을 타고 다라라 이 리듬이에요. 여기서 훅 하고 뱉어내고 마시고 그죠? 훅 마시고 restaurant 다라라 잘하셨어요. 그래서 고 하고 싶었으면 여러분 리듬감 있는 거예요. restaurant 레스토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라라 restaurant 이렇게 소리 내시면 됩니다. 훅 하고 뱉어내고 마시고예요.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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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다른 단어 가보도록 할게요. 식당 갔어요. 어디 가야 돼요? 카페 가야죠. 그런데 카페는 영어로 뭐라 그래? 카페는 카페여야 될 것 같은데 발음 기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왜 쓸데없이 엉뚱하게 요게 지금 빨간색이 있어? 왠지 cafe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cafe, ca 이런 걸 우리 애플 사운드라 그러는데 애플 사운드는 스마일 뒤턱 한 번만 떨어지시면 돼요. 요 사운드예요. 그래서 cafe 천천히 하면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 한번 입 따라 해보세요. cafe 요거예요. 일단 좋은 기간 기억했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이제 리듬이 들어갈 건데 뭔가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카페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카페야? 이런 단어들은 외래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탈리아어에서 왔을 가능성이 커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냥 카페라고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왜 영어로 쓰는 원어민들은 이걸 듣고 카페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맥도날드가 영어로는 McDonald 요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들었을 때 맥도날드 그렇게 들리잖아. 그래서 한국어로는 맥도날드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소리 어떻게 내요? 마그노도날드라 그래. 그들 귀에는 그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사람들은 카페라고 했던 걸 영어 원어민이 들었을 때는 그 귀에는 카페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어차피 이탈리아어면 우리도 그냥 카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탈리아어잖아요 원래 게.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영어고요. 영어라고 하는 건 사실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얘를 소리를 어떻게 내?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럼 소리 내는 방식이 어떻다? 다 요 리듬이에요. 얘는 again이랑 리듬이 똑같습니다. cafe 이렇게 정박이 아니라 다 이렇게 엇박이어야 돼요. 박수 칠 준비하고 박수 치고 fe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cafe 이런 느낌이에요. cafe 다 마시고 뱉어내고 cafe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afe. 그래서 친구한테 한번 해볼까요? cafe 갈래?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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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외국에서 바닐라 라떼를 시켜 먹는 게 소원입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았어요. 특히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못 사 먹겠어요 하는 게 바닐라 라떼예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걔네는 뭐라 그러는데? 걔네는요 vanilla latte라 그래요. 똑같은데 내 귀에는 비슷하게 들리는데 왜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요. 리듬을 안 타서 그래요. 바닐라 라떼 따따따따따 정박이기 때문에 그들 귀에는 완전 다르게 들려요. 정박이 아니라 따다라다라 요 리듬을 가셔야 돼요. 따다라다라 vanilla latte 이렇게 해야 그 단어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강세 리듬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언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요. 리듬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강세가 없기 때문에 영어라는 언어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영어는 배워야 된다는 거. 바닐라 라떼 플리즈 못 알아들을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럼 나중에 정말 못 먹어요. 근데 리듬을 vanilla latte 하는 순간 이렇게 알아들을 거예요. 그럼 일단은 하나하나 소리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배웠어요. 이거 뭐라고요? 슈아 없다라고 여기서 또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닐라가 아니라 그냥 붓사운드만 하고 N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vanilla. 그럼 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vanilla. 바닐라가 아니라 vanilla. 그 다음에 라떼인데 L 사운드 제대로 해서 하품 사운드예요. latte. 천천히 해볼까요? vanilla latte.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제 리듬을 타볼게요. vanilla latte. 막 이렇게 음악이 느껴지지 않아요? 조금 더 빠르게. 다다라
vanilla latte. 다다다다. vanilla latte.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놀러 가는데 원어민이 못 알아들어. 그러면 박수를 치면서 리듬을 타보세요. vanilla latte, please. 이렇게 하면은 줄 수 있어요.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먹고 싶은데. vanilla latte. 그래서 요 소리 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단어는 반드시 알아야 가서 시킬 수가 있습니다. Vanilla latte. Vanilla latte. Vanilla latte. 이 단어는 우리 음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식당에서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베버리지는 뭘 드시겠어요? 베버리지, 베버리지 이렇게 소리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래어로 이미 좀 많이 들어온 거죠, 이것도. 자, 이런 경우 우리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베버리지. 나도 모르게 여기를 잡고 또 모음 처리를 해서 하나, 둘, 셋. 삼음절인데 베버리지. 사음절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음절로 처리되지 않게끔 주의해야겠죠. 자, 하나씩 발음해 볼게요. 강세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배, 우리 레드 S 사운드예요. 배, 자, 이 디즈 사운드는 우리 jam 할 때 우리 철자 J가 많아요. 근데 이 소리는 어떻게 내냐면 혀 끝은 D, 혀 끝은 입천장을 탕 하고 타주면서 입 모양은 우리 조용해 이거 있잖아요. 그걸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쥐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여기는 힘이 들어가는 소리일까요? 빠지는 소리일까요? 오, 너무 잘하셨어요. 빠지는 소리예요. 빠지는 소리니까 쥐 이렇게 터지지 않아요. 얘는 터지고 마시고 마시는 소리여야 돼요. 그러면 배 터지고 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살짝 이러고 끝나야 돼요. 나만 들릴 정도로. beverage.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여기 또 슈아가 있어요. 없다 라고 취급을 하면 훨씬 더 소리가 편안할 수 있어요. beverage. 그래서 V에서 R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모음을 우리가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리를 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럼 천천히 해볼게요. beverage. 해볼게요. 시작. beverage. 기억했어? 좋은 기억 기억했어?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리듬 타고 가는 거예요. 리듬 어떻게 돼요? 자라라 혹은 자라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슈아 빼면. 자, 가볼까요? beverage. 자라라. 책상 쳐도 좋아요. 자라라. beverage. 이렇게 소리를 내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베버리지 이거랑 beverage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래서 강세를 리듬을 타면서 영어를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거는 그냥 발음을 굴린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로 소통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Bever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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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dessert예요. 우리 이제 밥 먹고 나면 디저트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디저트라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디저트. 자, 그러면 몇 음절이에요? 3음절을 우린 처리를 한 거예요. 분석을 해봤더니 모음 몇 개? 2개. 그쵸? 그럼 모음이 2개면 몇 음절? 2음절. 리듬은 어떻게 돼요? 따라죠. 다. 그러면 리듬이 다인 2음절인데 우리는 디저트로 하는 순간 3음절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음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으 같은 사운드 넣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걸 넣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으를 넣는 거거든요. 이게 습관이에요. 얘는 그냥 트 하고 처리하고 끝나야 돼요. 트가 아니라 dessert 이렇게 되죠. 여기는 먹고 dessert 먹고 dessert 뱉어내야 돼요. D 먹고 dessert 뱉고 dessert dessert. 그래서 호흡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dessert. 그죠? 요거는 진짜 강세가 너무 중요해요.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광고에 나왔던 것 같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dessert, desert 막 이러면서 했던 거? S만 빠졌을 뿐인데 얘는 사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기는 앞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desert. 얘는요? dessert. 그래서 내가 강세를 만약에 잘못하면 원어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특히나 강세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내가 디저트를 먹고 싶다. 그럼 강세는 뒤에 줘야 돼요. 다, 요 리듬이어야 돼요. 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박수 칠 때 처리를 들어가야 돼요. 다, dessert, 다, dessert, 디저트, 따따따 이런 정박이 아니라 다, 엇박이어야 돼요. 다, dessert. 그래서 디저트 주세요가 아니라 dessert please. 리듬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어. 다,
다다. 제가 지금 다다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중독돼야 돼요. 이 리듬 자체에. 다다. 다다가 아니라 다다. des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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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배워보니 어때요? 아, 리듬 강세가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쵸? 영어는 리듬과 강세입니다.